하루하루 내가 내 몸을 음식으로 돌보는 일들을 반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 회복할 것이고, 아, 내 몸과 마음이 이 정도까지 좋을 수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고, 우리는 전 국민이 다 그동안 자면서 소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분이랑 잘 안 되는 분 딱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직접 해 드시는 분이랑 남이 해주는 음식 드시는 분. 탄수화물을 더 많이 대사할 수 있고 지방도 몸이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 자기 사랑은 내가 머릿속으로 되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확하게 나를 또 다른 자아로서 바라보면서 내가 난 행한 것들, 내가 스스로한테 지킨 약속들과 나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주방에 한번 설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사랑의 증거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힘을 조금 더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홀썸입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분과 특별한 웰리스티 토크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식사일까요? 이 질문에 고민해온 시간들이 이제는 정말 꽤 오래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던 건강한 식사의 개념이 더 공부하고 고민할수록 그렇게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가끔 건강한 식사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인사이트를 받을 때가 많아요. 이번 웰리스티 토크는 건강한 식사에 대해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와 건강한 식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를 실천하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5번째 홀썸 웰리스티 토크 주제는 건강한 식사입니다. 저와 함께 웰리스티 토크를 함께 하실 분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최겸님입니다. 최겸님 워낙 유명하셔서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돌볼 수 있는지 콘텐츠로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또 이런 저작물로도 전하고 있습니다. 최겸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을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어떤 다이어트가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잠깐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질문이 저는 지금도 되게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만들 수 있게 또 만들어주는 행동들, 그 일련의 것들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것들을 저는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이어트라는 용어가 체중 조절도 있고 식단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아우른다면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하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어떻게 올바르게 먹는가, 또는 어떻게 먹지 말아야 될 물질들을 끊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관리하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주고 넣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적절하게 빼주고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낸다면, 하루하루 내가 내 몸을 음식으로 돌보는 일들을 반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 회복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이제 아, 내 몸과 마음이 이 정도까지 좋을 수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내가 누군지 더 보게 되고, 또 나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돌보고 싶어지고 이제 사회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해서 나의 잠재력,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여정을 이끌어주는 게 어쩌면 체중 감량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다이어트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네.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머릿속에 한 40가지 정도 떠오릅니다. 네.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독소, 대사 독소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네. 몸에 들어왔을 때나 네. 우리한테 노출됐을 때
우리의 정상적인 대사 어떤 메커니즘들을 교란시키거나 또는 체성분을 손상시키는 요소들을 독소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일상에 놓고 있는 대표적 독소에는 식품 독소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드리는 설밀, 나트리, 술, 네. 나아가서는 커피나 유제품이나 알러지 식품 같은 것들도 네네. 어느 정도 교란 요소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이번에 라이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하신 걸 알고 있는데 중금속이나 맞아요.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들 아니면 팝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원래 정상적인 기능들을 해치고 있고요. 이런 독소적인 개념들이 하나가 있고 이 독소에서 조금 확장시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부정적 감정들 이런 것들을 마음 독소라고 부를 수도 있죠. 네. 어쩌면 저는 요즘에는 이게 너무 영향이 커서 거의 음식 쪽 절반, 마음 쪽 절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아무리 내가 독소를 따르게 넣고 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미워하고 자책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심, 적개심 이런 부정적 감정 속에 쌓여 있으면 이 대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게 보여서 이것도 하나의 독소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여전히 독소다. 네네네. 근데 제가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먹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먹고 언제 먹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기존 영양학에서는 하루에 3끼 그리고 간식을 통해서 365일 매일 먹으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계속 먹여라.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공복 시간이 뭐 길어봤자 4시간, 3시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소화를 완전히 하는데 8시간까지 걸리는데 우리는 전 국민이 다 그동안 자면서 소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요즘 많이 아시듯이 이제 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숙면을 방해한다? 그런 면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대사를 아쉽게 만들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요즘 좀 재밌는 게 혈당 다이어트가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미 4, 5년 전부터 얘기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한테는 이제 저 구독자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슈라서 기본이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탄수화물 먹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적절하지 않은 종류로 너무 과하게 한국인 평균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통계인가 한국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00g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즉석밥 한 공기가 탄수화물 70g이니까 네. 약 4공기에서 5공기를 매일 먹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어떤 육체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는 되게 많이 먹고 있죠. 그 종류조차도 단당, 정제 탄수화물들 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흡수돼서 지방으로 바뀌거나 독소가 되는 친구들, 당독소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관련해서는 이런 먹는 빈도까지 있겠죠. 너무 네. 자주.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요소들까지 좀 신경 써서 몸 안에 있는 당독소들, 어떤 당화로서의 어떤 부하들을 좀 줄이는 것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설밀나트리라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그 용어가 되게 그냥 뭔가 전문 용어처럼 여러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홀썸을 하면서 저도 이제 추구하는 저의 레시피가 밀가루, 유제품, 정제 설탕,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식품이 없다는 건데 사실 되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설밀나트리가 네. 왜 나쁜지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너무 어려운 용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어떻게 독소로 걔네들이 작용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설밀, 나트리 그리고 술까지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네. 설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당과 과당 한 분자씩 결합한 물질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 중에서 과당이 조금 문제가 큰데 우리가 설탕을 먹었을 때는 과량의 과당이 들어와서 우리 간에서 마치 술처럼 대사돼야 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드는 영양들이 술과 굉장히 유사해요. 취하는 거 빼고요. 이런 아세트알데히드 빼고 되게 다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설탕은 우리의 간을 중심으로 대사를 망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라는 장기가 대사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간이 설탕을 대사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쉽게 살찔 수밖에 없고 세포 기능들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네. 밀가루는 간보다는 장을 중심으로 망친다 볼 수 있어요. 밀가루가 장에 들어왔을 때 조눌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친구가 이 장벽
되게 촘촘하면서 하나의 어떤 방어벽인 그 기관이 느슨해지고 거기에 경계벽이 뚫려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염증, 자가 면역 반응들을 일으킬 네. 수 있고요. 네네. 그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밀가루 또는 요즘에는 밀가루를 안 쓰는데 이제 글루텐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 밀가루와 글루텐이 두 번째 밀이고요. 네네. 세 번째가 나쁜 기름인데요. 네네. 저는 요즘에는 얘를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설탕, 밀가루 안 좋은 거 또는 챙겨 먹을 음식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쁜 기름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없죠. 네네. 네, 나쁜 기름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씨앗이나 콩에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억지로 추출한 기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마음 아프게도 그동안 되게 주방에서 어머님께서 많이 쓰셨던 어떤 대두유, 콩기름, 뭐 카놀라유, 유채씨유, 이런 콩이나 씨앗에서 기름을 짜낸 것들, 네, 또는 포도씨유, 현미유도 어느 정도 해당될 수 있고요. 네네. 이런 기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진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 스트레스 과하게 만들어내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우리의 세포들, 모든 것들, 어떤 미토콘드리아, 어떤 DNA 관련된 교란도 만들어내고, 세포막도 이렇게 성장시키고, 뭐 거의 모든 걸 성장시킨다고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염증 유발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기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이런 기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깔끔한 병에 담겨 있지만 얘들은 여기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화학 공정들을 거쳐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튀겨진 기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네. 이미 튀겨졌다. 맞아요. 가열돼서. 네. 왜냐하면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는 압착하는 방법, 하나는 화학적으로 우리가 헥세인이라고 하는 용매를 통해서 얘를 이제 이런 씨앗이나 콩에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기름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데 이 헥세인은 우리가 먹으면 신경 독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또 날려버려야 돼요. 네. 그럼 얘를 가열해야 되는데 그 온도가 60에서 100도 사이를 약 3회에 걸쳐서, 네. 마지막 100도의 이상으로 이제 이걸 가열할 때는 40분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헥산을 날려버려서 네.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엄청나게 가열된, 거의 튀기 직전의 온도까지 가열된 상태고, 네. 또 얘를 탈취라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불순물, 인질 같은 불순물이나 냄새 같은 것들을 날려보내는데 그 온도가 또 한 140도에서 24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전까지 이미 다 손상돼 버린, 이미 다 그냥 망가진 기름을 우리가 먹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얘들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만든다. 과산화, 결국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커 보이긴 한데요. 네네네. 또 다른 문제는 이 친구들이 이제 오메가6가 상당히 높게 농축되어 있다 보니까 오메가6나 오메가3 둘 다 우리 몸에서 필수 지방산이지만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몸 안에서 다양한 또 세포막의 건강을 망가뜨리거나 또는 오메가3의 대사를 방해하거나 그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는 보시는 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면 설탕, 밀가루는 놔두고 그냥 내가 먹고 있던 기름에 대해서만 한번 인지를 하고,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식용유 바꾸고, 또는 이제 내가 식당에서 먹을 때도 조금 의식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들. 튀긴 음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겠죠. 네. 튀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들과 네. 염증 유발 물질들, 네. 나아가서는 트랜스지방, 네.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왔을 때 또 다양한 질환들을 리스크를 높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요. 네네네. 술은 이미 아실 테니까 네. 제가 굳이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이제 추구하시는 식단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단인 건지, 만약 없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 게 그 추천하시는 식단을 설명할 수 있을 건지 네. 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쉽게도 아직도 제가 제 식단은 정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일단은 마케팅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브랜딩적으로는 무슨 식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겠지만 지금은 저는 아직 그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단계에 못 왔고 평생 그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전하는 어떤 내용들은 있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는 공부를 할수록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특히 젊은 여성분들 또는 좀 나아가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체중이 조금 과체중이거나 많을 때 다이어트 감량하는 네. 조금 더 단기간,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기간 안에서 기준으로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전했다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더 할수록 이게 개인마다 몸의 차이가 크고 개인의 맥락이 다르고
몸 상태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밀 영양, 개인별로 최적화하는 영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는 되게 길게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많은 과학적 정보들을 전하고 이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것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이해하시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것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자신의 답을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최경 식단은 무엇일까 했을 때 진짜 음식을 먹는 것, 인류 조상이 먹었을 것들, 네. 먹지 않았을 것들은 조심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길러지고 가공되고 유통되고 조리까지 된 것을 먹는 것, 그리고 적절한 때에 먹고 먹지 말아야 할 때는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끔씩 적절하게 단식하는 것. 근데 몸이 약하지 않다면, 몸이 네.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네네. 문제가 없고. 네네. 그리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떤 탄수화물 줄인다 얘기할 때는 이제 이런 좀 그런 다이어트 관점이었으면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감량 초기에 감량이 주 목적이거나 어떤 당뇨 이슈가 있다면 초기에는 탄수화물을 충분히 줄이는 것. 동시에 지방을 좋은 지방으로 충분히 줄이는 게 네.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저는 목표 지향은 나중에 갔을 때는 탄수화물을 더 많이 대사할 수 있고 지방도 몸이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또는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동식물 가릴 거 없이 그런 몸을 만드는 것 네.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이 항상 어렵고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잡식이고 네. 네. 최경님은 또 어떤 맥락에서 스스로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이나 benefit을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짚으라고 하면 독소를 그만 넣는 것. 네. 그래야지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탄단지를 떠나서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안에서 충분히 넣는 걸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남이 해주는 음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으로 통해서 또는 어떤 배달 음식이나 어떤 가공된 어떤 식품을 통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 선택지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주방에 서서 내가 먹을 나에 맞는 음식들을 가공하고 입에 넣는 행위가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 이제 구독자분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렇게 메일이나 DM이나 댓글로 주시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달려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행사하면서나 아니면 이런 어떤 촬영하면서 만나는 분들 얘기 듣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잘 되는 분이랑 잘 안 되는 분 딱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하나 있다면 직접 해 드시는 분이랑 남이 해주는 음식 드시는 분. 물론 남이 해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아닌데 그쵸. 직접 해 드시는 분들은 너무 빨리 쉽게 바뀌고요. 남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효과가 없거나 느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은 건강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내 몸이 하나의 신전이다, 템플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이 맞아, 우리 몸 자체가 하나하나 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종교가 있진 않아요. 네네. 하지만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몸이 하나의 어떤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되게 신성한 무언가고 시스템이고 네. 공간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숭배하는가 돌보는가 그게 이 신전이 진짜 신전으로서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지금 뭐 살이 좀 쪄 있거나 몸이 안 좋거나 무기력하거나 뭔가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 몸이 애초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은 원래 되게 엄청 경이롭고 멋지고 똑똑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 네네. 그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신전이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약간 지저분해져서 돌보지 않아져 있는데 다시 그거를 청소하고 다시 세우고 고치고 수리하면 원래 그 신전의 모습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신전에 가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또는 뭔가 마음을 전하는 것 자체의 행위가 우리가 잘 먹는 것, 주방에 서는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사랑은 내가 머릿속으로 되뇌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정확하게 나를 또 다른 자아로서 바라보면서 내가 나한테 행한 것들, 내가 스스로한테 지킨 약속들과 나를 어떻게 돌봤는지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도 나를 돌본 거고, 움직임도 돌봐준 거고, 좋은 자연에 들어간 것도 돌본 거고. 그러니까 주방에 한번 설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나의 사랑의 증거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빠른 자기 사랑의 방법은 잠이랑 음식이랑 운동을 행하는 것, 생각하거나 공부하는 거 말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굉장히 어쩌면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정신을 얘기할 때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머릿속 전신의 신경계나 호르몬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경 관련 물질과 호르몬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회로들에서 우리는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도 되어지고 어떤 동기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되게 그냥 그거는 생리적인 실체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그 생리적 실체 안에서 다양한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 뭐 도파민, 뭐 가바, 세로토닌 그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 또 떠올려 보면 뭐 도파민처럼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행하게 만들고 예측하게 만들어서 보상 느낌을 주고 아니면 우리를 또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가바 같은 친구들도 있고요. 다시 또 흥분시켜주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소화 관련해서도 잠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세로토닌 같은 것도 있고 코르티졸, 우리가 아침에 해를 딱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깨어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과하면 스트레스로 너무 크게 작용해서 또 망가뜨리는 코르티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의 어떤 적절한 어떤 주고받는 오케스트라 그 오케스트라의 결과가 저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마음 건강에서 전부는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우리의 기억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경회로 사이사이에 있는 그 시냅스라고 하는 공간들 그것들의 어떤 시냅스의 어떤 연결 방식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는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는 방식들 그냥 그것들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 거기 저장되어 있는 어떤 상처 같은 것들 좋은 기억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이런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을 재조직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어떤 개선하는 과정에 어떤 정확한 어떤 일부긴 하겠죠. 네. 이런 요소들이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과학적인 실체고 네네.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의 어떤 최적화나 개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좋아졌다 했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좀 느끼고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마음을 챙기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뭐라 하든지 그냥 별 상관없는 저 개인으로 봤을 때도 시간이 갈수록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무아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는 에고가 좀 더 힘이 약해진다거나 약해졌다?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좀 자유로워진다?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전 지금도 오늘 딱 이거 인터뷰 찍고 죽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얘기 여러 번 제가 영상에도 들었는데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네. 신기해요. 저도 이런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내가 충실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증명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사람들과 마음을 잘 주고받고 나 잘 챙겼고 그냥 그런 좋은 기억들 가지다가 사실 뭐 언제 가도 상관없는 느낌? 집착도 없고 내가 얼마를 벌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구독자 뭐 100만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고 근데 다 경험해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런 성취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결심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되게 삶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어느 정도 경험해보면서 결국 그 뒤에 느껴지는 그 공허함 이거는 뭔가 다가 아닌데 그리고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내 삶에 너무 많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더 편안해지고 누구한테 화를 내도 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저분한테는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드릴까 그냥 침묵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원하는 답을 드릴까 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또 자유로워지고 뭐 되게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수록 더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더 세상을 더 뭐랄까 어린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시선, 말, 행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그 변화의 어떤 긴 여정이 저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충만함.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게 마음 건강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처음 네. 해본 것 같아요. 네. 네. 느껴졌어요. 갭스는 어떤 다이어트며 왜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갭스는 Gut and Physiology Syndrome의 약자이고요. 특히 갭스 식단이라는 것은 장을 중심으로 우리의 생리적인 어떤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것과 관련된 식이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영국에 있는 나타샤라고 하는 어떤 예전에 신경외과였으면서 나중에 영양을 공부하게 된 의사가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 이게 신경적 문제가 있는 분들 보니까 결국엔 장에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신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리 전반에서 이 장 문제가 연결돼 있구나를 느끼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장 질환을 동반한 어떤 다양한 생리적 문제를 가진 분들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임상을 이제 책에 담은 게 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최신 버전의 갭스 책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걸 이제 공동으로 번역하게 되었고 네. 내용이 되게 많지만 핵심은 기본적으로 장벽을 치유하고 우리 몸이 조금 더 많은 음식들을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의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익숙해져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된 책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 미생물이라는 게 건강 주제에서 주목을 제대로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되게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분야였는데 네. 이제 이 장 건강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유행처럼 이렇게 핫해진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타샤는 이미 되게 오랫동안 이걸 현장에서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되게 박사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장 건강 미생물을 좋아해요. 또 저조차도 해봤자 그걸로 임상을 해본 경험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음식으로 사람을 그렇게 고쳐본 경험, 좀 더 그리고 극단적 케이스들이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나아가면 이제 우리 자폐 스펙트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염증 또는 장 관련 질환들, 좀 심각한 질환들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도 여기 좀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건강 문제가 있던 간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꼭 읽어보시면서 이론적 파트에서 어떻게 이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좀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전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기서 되게 레시피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이 책이 조금 처음에는 낯설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동물성 식품 중심이긴 해요. 치유할 때는. 네네네. 그러니까 식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네. 장망간에 있을 때는 또는 지금 자가면역이 심하거나 염증이 심할 때는 식물성 식품에서 오는 뭔가들을 좀 제한하고 네. 소화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장벽부터 고치자. 그래서 되게 좀 단순한 어떤 고기 육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어떤 결합 조직들, 내장 육두 같은 걸 늘려주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조금씩 이제 몸의 반응을 보고 몸이 좀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이런 식물들 넣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네. 이것에 대한 프로토콜까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사실 제가 설득할 필요 없이 우리의 몸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음식을 해먹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게 저도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그 단계를 가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걱정하는 분들인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힘을 조금 더 믿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믿는 만큼 할 수 있거든요. 애초에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이제 범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여정인데 스스로 잘 믿어주시고 하나씩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내가 이 정보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내 삶 안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다가 또 뭔가 개선되면 나아가고 마치 우리가 운동하듯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근육막 만드는 거 아니겠죠? 운동 습관 만드는 것도 어렵고 차근차근 하시고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더 하실수록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정보들을 들었을 때
이걸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리고 못한다고 해서 내 잘못 아니야. 나는 그냥 나 소중하고 그냥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 사월밀 나티 술 나빠도 적절하게 잘 먹자.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사회적으로 필요할 때나 내가 진짜 지금 먹고 싶을 때 못 참겠을 때 그때 억누르지 말고 오케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내 몸이 무너지지 않게 먹자. 그리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강박적인 생각들 버리시고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더 자유롭게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음식도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고 적당한 때 잘 먹으면서 조금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을 상상하시고 기대 많이 해주면서 하루하루 주방에 서서 재밌게 요리하고 맛없어도 맛있게 먹고 맛없으면 좀 나눠주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겸님과의 인터뷰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건강한 식사는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나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를 꾸려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썸한 식사를 응원할게요.